질투는 질투하는 상태가 파괴될 때까지 하고 싶어하고 미안함도 느끼지 않는다고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부러운데 본인은 가지지 못한 걸 가져서 속이 상하니 질투를 하더라고요. 무시하고 계속하라. 그리고 그런 자를 무조건 멀리하고 말 섞지 말고 엮이지 마라. 긍정적 마인드로 지내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이렇게 대처하라. 서론. 시기와 질투,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그림자. 햇살 좋은 날, 평온한 호숫가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당신. 그런데 갑자기 잔잔했던 호수의 돌멩이가 날아와 파문을 일으킵니다. 난데없는 돌멩이의 등장에 당신은 당황스럽고 불쾌합니다. 마치 아무 이유 없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데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마음의 평화를 잃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시기와 질투, 그 불편한 진실. 시기와 질투는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감정입니다. 시기는 타인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은 욕망이고 질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시기와 질투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감정이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유전자에 각인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원시시대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인보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기심은 경쟁심을 자극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질투심은 배우자의 외도를 막고 자손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시기와 질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보며 시기심을 느끼고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에게 질투심을 느낍니다. 본론 2. 가만히 있는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이유. 가만히 있는데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특히 자신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커집니다. 둘째, 열등감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자신이 타인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어규틀리 느끼고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불안감 때문입니다. 불안감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감정입니다. 불안감이 심한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그들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 합니다. 넷째, 프로젝션 때문입니다. 프로젝션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망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심리 기제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은 타인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투사하여 자신의 죄책감을 덜려고 합니다. 다섯째, 자존감 부족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타인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크게 느낍니다. 이러한 자존감 부족은 시기와 질투심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본론 3. 시기와 질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시기와 질투는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심을 유발하여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둘째, 대인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시기와 질투는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셋째, 자존감을 훼손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하고 자존감을 훼손합니다. 넷째, 성장을 방해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신의 능력 개발과 발전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타인의 성공에만 신경 쓰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다섯째,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시기와 질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불행감을 느끼게 합니다. 본론 4.
사례를 통한 설득력 있는 조언. 사례 1. 직장 동료의 시기와 질투. 어느 능력 있는 직원입니다. 그는 맡은 업무를 훌륭하게 처리하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어의 능력을 시기하는 B는 어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데 몰두합니다. B는 어의 업무 성과를 폄하하고 어에 대한 험담을 퍼뜨립니다. 어는 처음에는 B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동요했습니다. 그러나 어는 곧 자신의 가치를 믿고 존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는 B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어는 B와의 관계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어는 B와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B의 험담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B의 시기와 질투는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B는 어의 능력을 인정하고 어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론. 시기와 질투를 넘어 성장하는 나를 만들자. 시기와 질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기와 질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고 존중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 성장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상대방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신을 채워나가세요. 타인과의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시기와 질투를 넘어 성장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